코스피 4100 시대의 개막 소식에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그려내는 장밋빛 미래에 많은 이들이 매료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정점이 역사적으로 가장 잔혹한 폭락의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역사는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게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승리의 도취해 있는 사이 거대 자본은 고점에서 물량을 넘기고 유유히 시장을 빠져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붉은색 지표는 사실 그들이 엑시트를 위해 던져둔 마지막 미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눈앞의 숫자에 가려진 허상을 걷어내고 시장의 냉혹한 진실을 파헤쳐야 할 때입니다. 대중이 환호에 취해 있는 바로 이 순간 세력들은 이미 매도 버튼 위에 손을 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축제가 끝나고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실체를 공개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로 나서면 사람들의 표정에서 묘한 흥분과 불안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 속 증권 계좌를 보며 환호하지만 정작 소비를 위해 지갑을 여는 손길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물 경기는 바닥을 기는데 주식시장만 홀로 치솟는 이 기이한 괴리가 바로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실물 경제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자산시장만 과열되는 것은 명백한 비정상입니다. 이 거품이 터지는 순간 그 충격이 고스란히 서민 경제의 붕괴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상승장의 주역인 반도체 섹터를 냉정히 분석해보면 상황의 심각성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이면에는 공급 과잉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기업 창고에는 재고가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마치 이를 무시하듯 폭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정점을 지나 둔화세로 돌아섰다는 분석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이 맞물리는 시점이 오면 반도체 가격은 급락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주가 상승은 미래 가치를 과도하게 선반영한 결과이며 어쩌면 위태로운 폭탄 돌리기가 진행 중인지도 모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과열된 시장에 빚을 내어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의 규모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증권사 신용융자 잔고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아닌 부채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작은 파동에도 순식간에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금리가 소폭 인상되거나 주가가 조금만 휘청여도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채무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공포 섞인 투매에 나서면 시장은 통제 불가능한 패닉 상태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하락장을 넘어 가계 경제의 연쇄 부도를 예고하는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버블의 정점에는 언제나 과도한 레버리지, 이른바 B2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부채라는 거대한 화약고 이에 반도체라는 위태로운 불씨를 얹어놓은 형국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아는 채 우리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위태로운 순간에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매우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수 리포트를 쏟아내며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지만 이면에서는 선물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고자 현물을 매수하는 척하며 파생 상품을 통해 교묘히 위험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출구 전략을 가동했으나 개인 투자자들만이 축제가 끝난 파티장에 남아 여흥을 즐기는 형국입니다. 거래량 분석 결과 대형주를 필두로 매수 주체가 개인에게 급격히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개인 투자자들이 비드로 메우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전율이 일 만큼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가속하는 기폭제가 될 우려가 큽니다. 자산시장의 붕괴는 중산층의 붕괴를 초래하고 빈부격차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고착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경제적 번영의 정점이 아닌 거대한 사회적 재난의 입구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연일 보도되는 코스피 4100 돌파라는 수치에 매몰된 언론은 그 이면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축배 뒤에 가려진 시스템 붕괴의 경고음은 전문가들의 처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묵살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벌어지는 이 거대한 도박판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지점은 지수의 고점이 아니라 그 지수를 지탱하고 있는 자금의 본질입니다. 시장은 현재 건전한 투자 자금이 아닌 투기성 부채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한머니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기초 체력 없이 약물로 부풀린 근육은 결국 부작용을 일으켜 몸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라는 뉴스 이면에는 환율 효과에 따른 착시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 판매량의 증가보다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장부상 이익이 더 크게 부각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허상에 속아 소중한 자산을 사지로 내던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시장 주도 세력은 개인의 탐욕을 정교하게 계산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준 뒤 정작 본인들은 안전하게 이익을 실현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도 버튼을 누르는 찰나 4100이라는 숫자는 신기루처럼 증발하고 우리에겐 고통스러운 청구서만 남겨질 것입니다. 과거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직전에도 시장은 마치 영원히 우상향할 것처럼 환호작약했습니다. 매번 대중은 이번만은 다르다며 낙관했지만 그 끝은 언제나 처참한 폭락으로 기결되었습니다. 인간의 광기는 반복되며 자본의 논리는 냉혹하다는 이 자명한 진리를 우리는 뼈저리게 각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승장은 실적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유동성 장세가 보여주는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본의 힘으로 억지로 떠받친 주가는 유동성이 고갈되는 순간 속절없이 추락하기 마련입니다.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은 유동성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긴축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을 간과한 채 당장의 수익에만 매몰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거대 자본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숫자에 가려진 거대 자본의 실체를 추적해야만 우리 가족과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한탕주의와 근로 의욕 상실은 위태로운 장세가 낳은 부작용입니다. 노동의 숭고한 가치보다 주식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버블이 붕괴될 때 찾아올 사회적 상실감과 분노는 그 어떤 경제 위기보다 깊은 흉터를 남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경계하며 냉철한 시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외칠 때 과감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시장의 소음을 차단하고 팩트와 데이터가 가리키는 본질을 직시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려한 겉포장을 걷어내고 그 내면에 숨겨진 시한폭탄의 뇌관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가면 뒤에 가려진 공급망의 균열과 수요 절벽의 징후를 낱낱이 분석하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저와 함께 차가운 데이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려 거대 자본이 한국 증시를 어떻게 주도해왔는지 그 근원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거 데이터 속에는 현재의 위기를 암시하는 섬뜩한 패턴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의 기점은 1990년대 초반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계 자금 유입이 본격화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신흥국 성장 모델의 전형으로 간주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들의 유동성 공급으로 기업 주가는 기초 체력인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의 전조가 나타나기 무섭게 그들은 가장 먼저 자금을 회수하며 IMF 사태라는 비극을 촉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계 자본이 한국 시장을 그저 언제든 꺼내 쓰는 현금 인출기처럼 대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앞서 이기징후를 감지의 차익을 실현하고는 유유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고착화된 외국인 중심의 수급 불균형 구조는 지금까지도 코스피의 상승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병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당시에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흐름이 반복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묻지마 투자를 자극했고 주가는 비이성적인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뚜렷한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미래 가치라는 명목하에 수십 배씩 폭등하는 기현상이 속출했습니다. 거대 자본은 이러한 대중의 광기를 틈타 고점에서 보유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겼습니다. 개인들이 뉴 패러다임이라는 환상에 도취해 있을 때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냉정하게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거품이 걷히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은 채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변수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은 실물 경기 회복 대신 자산 가격을 부양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동떨어진 채 오로지 유동성의 힘으로만 상승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유동성 장세와 맞물려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반복하며 특유의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2010년대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모바일 디램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오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직면하자 반도체 가격은 급락했으며
주가 또한 곤두박질 쳤습니다. 2017년 데이터 센터 붐 당시에도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을 전망하며 낙관론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서버 업체들의 재고 축적과 미중 무역 분쟁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수출은 급격한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는 순간 가격 협상 주도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가며 제조사의 이익은 순식간에 급감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당시 고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수년간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거대 자본은 업황이 정점에 달했을 때 연일 호재를 쏟으며 개인들의 매수 심리를 교묘히 자극했습니다. 뉴스에 현혹되어 뒤늦게 뛰어든 개인들의 자금은 거대 자본의 차익 실현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도래한 제로금리 시대는 자산 거품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증시로 급격히 쏠리며 전례 없는 광기 어린 폭등장을 연출했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으로 상징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행렬은 역설적이게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탈출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재의 위상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주요국들의 파격적인 보조금 경쟁과 공급망 재편 행보는 반도체 주가를 기업의 펀더멘털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게 함으로써 시장 본연의 가격 발견 기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2023년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열풍은 하강 국면에 접어들던 반도체 시장에 강력한 반등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이 새로운 구원자로 부상하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현재 목격되는 코스피 4100 돌파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쌓아올린 거대한 상징물과 같습니다. 관건은 이러한 상승세가 폭발적인 실수요보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근거한 가수요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AI 서버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제 수익 창출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과거 닷컴 버블 사례와 같이 과잉 투자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자산 버블은 혁신 기술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과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며 형성되어 왔습니다. 버블의 정점에는 언제나 대중의 뜨거운 환호와 거대 자본의 은밀한 이탈이 공존했습니다. 현재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낙관론 역시 과거의 버블 패턴과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은 주가 상승기의 물량을 조금씩 처분하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분할 매도 전략을 취합니다.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움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거나 주도주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는 스마트머니가 이미 시장을 떠날 채비를 마쳤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정점을 지나 하강 국면에 접어들 때마다 한국 경제가 직면했던 충격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수출 의존도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둔화되면 이는 즉각적인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는 매번 큰 폭의 조정을 거쳤으며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과 아픔을 남겼습니다. 현재 4100포인트는 기업의 이익 성장세에 비해 주가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앞서 있는 명백한 과열 구간입니다. 역사는 펀더멘털을 외면한 주가 상승이 결국 제자리로 회귀한다는 냉혹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화려한 숫자에 도취해 있는 지금 누군가는 다가올 폭락에 대비해 은밀히 숏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현재의 장세는 과거 수차례 반복되었던 유동성 파티의 막바지 단계와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악이 멈추는 순간 누군가는 빈자리를 찾지 못해 도태되어야만 하는 잔혹한 게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냉혹한 게임의 탈락자는 언제나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열세였던 개인 투자자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껏 살펴본 역사적 사례들은 이번 상승장 또한 예외가 아님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이번만은 다르다는 근거 없는 확신이 시장을 지배할 때 과거의 위기들은 늘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얻어야 할 유일한 교훈은 탐욕의 끝에 언제나 고통스러운 조정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화려한 상승장의 이면에 감춰진 구체적인 위험 신호들을 면밀히 추적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한 과거의 답습이 아닌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트리거가 시장 붕괴의 도화선이 될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견고해 보이던 반도체 제국의 성벽 위로 번지기 시작한 미세한 균열들을 현미경을 대듯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평택 고덕산업단지의 밤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실질적인 데이터는 전혀 다른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달 기준 반도체 완제품의 재고 회전일수가 역대 최고치인 145일에 달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는 공장이 쉼없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못한 재고가 창고 천장까지 가득 쌓여가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입니다. 기업들은 수출 호조를 자신하며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사실 이는 대리점의 물량을 떠넘기는 밀어내기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최종 소비처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구매 주문은 이미 3개월 전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상 기재된 매출 수치 이면에는 항만 창고에 방치되어 썩어가는 악성 재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위기 신호를 감지한 내부자들이 이미 주식을 대량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직전 공시된 대주주 지분 변동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핵심 임원 12명이 스톡옵션을 전량 행사해 현금화한 시점은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던 바로 그 정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언론에 유포하는 한편 이면에서는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경영진이 주식을 매도한다는 사실은 주가의 추가 상승 동력이 소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낙관하며 매수에 가담할 때 그들은 은밀히 차익을 실현하며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창구의 수급 동향을 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패턴이 포착됩니다. 오전 9시 개장 직후 리포트를 통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실제 창구에서는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유인의 물량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수법인 이른바 설거지 단계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는 헤지펀드들이 지난주부터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현물을 매수하며 지수를 지탱하는 척하면서도 실제 선물 시장에서는 하락시 수익을 얻는 쪽에 천문학적인 베팅을 걸어두었습니다. 시장 붕괴 시 발생하는 변동성을 이용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치밀한 계산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간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던 차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의 수율 문제 역시 업계 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고 있습니다. 90%에 육박한다던 수율이 실제 양산 현장에서는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불량 폐기 비용이 영업이익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회계적 기법을 동원해 이를 교묘히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익명의 현장 엔지니어가 제보한 생산 라인 가동 일지는 이러한 의혹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24시간 상시 가동이라는 홍보와 달리 핵심 라인 세 곳은 공급망 차질로 인해 지난주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가 방어를 위해 악재를 철저히 은폐하고 있으나 공장 내부적으로는 이미 비상경영 체제가 가동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 증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내부 문건이 확인되었습니다. AI 거품론이 대두됨에 따라 무리한 투자를 축소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주요 고객사들에 전달되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지출 축소는 반도체 코리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위기 신호입니다. 또한 반도체 장비 도입을 위해 조달한 막대한 외화 부채의 만기가 다음 달부터 도래합니다. 환율 안정을 낙관하며 변동금리 대출을 확대한 결정이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 급증으로 순이익이 적자 전환 위기에 처했으나 이 사실은 정작 뉴스 헤드라인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는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사석에서 이미 매도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공식 리포트상으로는 매수 의견 유지에 대한 압박 탓에 차마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비공개 세미나에서는 이미 포트폴리오 내 반도체 비중을 축소하라는 권고가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화려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불꽃놀이를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4100포인트라는 숫자는 그들이 안전한 탈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한 마지막 환각제와도 같습니다. 뉴스가 연일 호황을 찬미하는 동안 스마트머니라 불리는 거대 자본은 이미 채권과 금으로의 이동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표면적인 숫자 너머에 숨겨진 자본의 본질적인 의도를 꿰뚫어보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른바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어 처절한 하락장의 충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비극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거대한 시나리오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본격적인 붕괴의 서막을 알리게 될지 면밀히 예측해보겠습니다. 붕괴는 예고 없이 들이닥쳐 모든 탈출구를 단숨에 봉쇄할 것입니다. 모두가 매도 버튼을 누르며 울부짖을 때 전산망은 마비되고 공포는 전염병처럼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릴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응할 새도 없이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자산은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이동할 뿐입니다. 광기에 휩싸여 고점에 물린 대중의 자본이 냉철한 이성을 가진 소수에게 전이되는 냉혹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락장을 넘어 역사상 전례 없는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제껏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온 투자 철학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수익률이라는 숫자가 주는 쾌락에 취해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투자는 대중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이 아닌 고독한 침묵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타인의 환호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라는 격언이 뼈저린 현실로 다가올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대폭락의 여진이 가라앉았을 때 홀로 살아남아 헐갑에 나온 자산들을 쓸어 담을 현금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명 대신 미소를 머금은 채 새로운 사이클의 진정한 주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군중의 소란에 흔들리지 말고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고요히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진정한 부는 모두가 떠나버린 폐허 위에서 비로소 탄생하는 법입니다.